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입니다. 택시업계의 24시간 총파업으로 연말 모임을 계획했던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길과 밤늦은 귀갓길까지 혼란과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 모임이 많은 청주 시내 유흥가. 최영민 씨는 택시를 잡지 못해 친구들과의 모처럼 약속에 늦고 말았습니다. 버스 타고 오느라고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늦어가지고 왔죠. 1시간 늦은 친구도 있고. 택시가 없어 아예 걷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자가용을 끌고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10분이면 올 거리를 30분을 걸어오고 또 갈 길이 또 막막해요. 가장 불편했죠. 택시 못 타고 오는 거, 차 끌고 오는 거. 근데 나중에 갈 때 대리가 이제 부르는 게 전쟁이 되겠죠. 덕분에 대리운전 요청 건수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택시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콜이 딴 때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시외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뒤늦게 파업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난감해. 차는 집에 있고 버스 타고 이걸 갈 수도 없잖아요. 충북 지역 시군은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귀갓길 대책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밤 10시 30분까지인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11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법인 택시는 오늘 오전 0시부터, 개인 택시는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풀고 운행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총파업이 진행된 만 하루 동안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 투자 모델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불가에서 급선회한 전향적인 입장인데 그렇지만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이른바 명문고의 형태에 대해 대략 3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청원고 등 도내 6곳이 있는 자율형 공립고나 공주 한일고와 같은 농어촌형 자율고, 여기에 대기업이 투자한 사립고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모집이나 교과 과정을 단독으로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 설립에는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기업 기반의 사립고를 만든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운영 모델은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형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청주시 오송에 고교를 설립해 기존 오송구, 교원대 부구와 연계한 고교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학교끼리 시설과 교과 과정을 공유해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 학점제에도 대응이 수월해 우수인재 육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학교 형태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개설해주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교육청이 대기업 투자 모델을 제시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또는 명문고 전담팀을 곧 가동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오늘은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천 화재는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유족과 생존자, 제천 시민들은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화재 참사로 잃은 민동일 씨. 그날의 기억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모여 행복했을 세 모녀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화재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가족이 건물 안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당일 제천 하소등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연락도 안 되고 목욕탕은 간다 그랬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나 여동생이 목욕탕을 이렇게 자주 가진 않거든요. 또 여기 제천 내려와서 거의 목욕탕 간 적을 거의 없었는데 왜 그날은 목욕탕 갔는지 모르겠어요. 화마를 헤치며 사다리차로 시민들을 구조한 이양섭 씨. 건물 옥상에 구립된 피해자를 목격한 이 씨는 다급히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다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새까만 연기 속 온전히 감의 의지에 사다리를 조종했고 덕분에 3명의 시민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인이라는 칭호가 더해졌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시신을 꺼내는 장면이나 또 2층에 그 많은 여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는 있었습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실시한 심리 상담 건수만 1,500여 건,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이웃들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당시 불법 증축으로 목욕탕에 비상구가 막혀 있었고 불법 주차된 차들은 1초가 급한 소방 차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사를 계기로 바뀔 것 같았던 안전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맸던 흔적들. 비상구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차는 주 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충북 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건축물 중대 위반 사항만 560여 건에 달합니다.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물과 가로막힌 비상구, 참사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피용 계단에는 인화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불법 건축, 불법 증축, 그다음에 방화구의 훼손이 대부분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건물에 철제 펜스만 설치됐을 뿐 도로 양옆으로는 여전히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참사 1년, 큰 희생을 치르며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얼마 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져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북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사후 조치는 어떨까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색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가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연소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있는데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압 산소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고압의 산소가 그 일산화탄소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뇌 손상과 중요한 장기의 손상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산소 치료로 빨리 몸에 축적돼 있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하지만 충북도 내 병원에는 고압 산소 치료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실 운영이 병원의 적자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압 산소 치료기 가격이 수억 원이나 되고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인력을 감안하면 연간 2억 원 이상 운영 비용이 들어 꺼리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충북대병원을 찾은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내년에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유지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청주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3, 4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총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도달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외국인 비율은 지난 2015년 2.6%에서 해마다 0.2%포인트씩 증가해 작년엔 4만 8천여 명으로 3%를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40%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통합 청주시 새 청사 건립 방식이 본관동을 보존하고 현 청사에 들어서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청사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사 건립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새 청사, 등록문화재인 예청사를 존치시켜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다소 불균형한 모습으로 건립됐습니다. 6차례나 설계가 바뀌었고 디자인 논란이 빚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가 청주시청 본관동을 그대로 두고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시청사와 같은 기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박노학 청주시 의원은 본관 존치에 따른 공간 배치와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현청사 재고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시장님께 원도심을 벗어나 균형 발전 차원의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 의회와 청주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사 건립 특위의 의견은 물론 통합 당시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도심 외곽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들은 뭐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저기 통치에서 지금 현대에 지르다가 지정했기 때문에 이익에 져야 된다. 그 얘기밖에 못 드리지 뭐요. 특위에서 저기 그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현위치에서 짓는 걸로다가. 이미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결정을 금과 옥토처럼 여긴다면 통합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어제 폐회한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유례 없이 삭감돼 가결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 52억 원, 요금 단일화 손실금 37억 원 등 모두 16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버스 회사의 손실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 1억 8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도 삭감됐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추경 예산안에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이 다음 달 일환경 건강센터를 청주 산업단지 내 S타워에 설립합니다. SK하이닉스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는 이 센터는 반도체 산업협력업체 지원에 안전과 보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원을 받아 설립하는 첫 사례입니다. 센터에서는 1:1 건강상담과 산업재해 상담, 회사 차원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CJB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충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는 CJB CEO 포럼 수료식이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CJB CEO 포럼은 제천 단양 지역 42명의 기업 대표가 참여했으며 매주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7080 레전드로 불리는 김범용과 민혜경 콘서트가 내일 청주 CJB 미디어 센터에서 3시와 7시 두 차례 공연을 갖습니다. 충북대 출신의 김범용은 바람이라는 노래로 80년대 초반 가요계를 뒤흔들었으며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의 히트곡과 작곡한 인기가요를 부를 예정입니다. 민혜경은 보고 싶은 얼굴과 그대 모습은 장미 등 히트곡과 신곡 등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괴산군 칠성면사무소에 익명의 독지가가 20kg 쌀 50포대를 기탁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칠성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쌀을 면사무소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칠성면은 지난해 연말에도 익명의 독지가가 쌀 쉬운 포대를 면사무소 앞에 놓고 간 적이 있다며 올해도 동일인이 쌀을 기탁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청주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주민 1동이 125만 3천 원, 청주 분평주은 프레지던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청주 복대 1동 25시 해장국 신영실 대표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복대 1동 18통 주민 1동 72만 원, 청주 복대 1동 30통 주민 1동 33만 5천 원, 청주 청원구청 어린이집에서 나눔 바자회 수익금 32만 7,3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푸른병원 간호부 1동, 청주권 토목설계인의 모임 청설모에서 각각 30만 원, 청주 남일면 쌍수 1, 2 주민 1동, 청주 중앙동 라인댄스, 청주 복대 1동 한국무용회원 1동이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목령 종합사회복지관 동지팥죽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목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단양군 탁구협회 송년 탁구대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7도, 보은 영하 6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1도, 충주 10도 등 9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모레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